발레리나 뭐 발레리노들한테 바가노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예. 그게 도대체 뭔가 예. 궁금합니다. 아그리피나 바가노바라는 사람 이름인가요? 네네네. 그 선생님 성함을 따서 바가노바 발레 학교라고 지은 거고요. 이분은 이제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발레리나로 계셨다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발레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가노바 발레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으로 교사 양성을 하고 있고 네. 거의 지금 전 세계가 그래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바가노바 시스템을 이렇게 기반으로 그렇게 발레리나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굉장히 그 발레계에 큰 역사를 쓰신 분이고요. 네. 이 바가노바 발레 학교는 그 마린스키 발레단의 부속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가노바 발레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소수가 뽑혀서 들어가는 곳이 마린스키 발레단이에요. 네.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어떤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그 들어서 학교가 이제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이제 특수 학교다 보니까 8학년을 졸업을 하면 이제 바로 발레단으로 입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1학년이 그 8년 동안 그 나이에 맞게 어떤 동작을 이제 베이스로 시작해서 그 단계 위에 올려서 그렇게 8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턱대고 어려운 동작부터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쓰는 것부터 처음 몸통을 만드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최대한으로 부상을 줄이고 왜냐면 발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 몸에서 다 턴아웃 다 이렇게 사실은 무용수들 보면은 척추가 거의 다 일자예요. 목도 일자목이고 사실은 인간이 갖고 태어난 어떤 몸을 역으로 거슬러서 아름다운 라인을 만드는 그런 발레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배우거나 잘못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은 사실 체격도 많이 변하고 오히려 더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부상도 쉽게 당할 수 있고 많이 계속 아프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게 바가노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선생님들도 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서 외국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가노바 교수법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바가노바 아카데미를 아까 15살에 갔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럼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예원학교 중학교 2학년 90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장충동에 있던 국립극장 거기서 이제 연수 같은 그래서 약간 마린스키 발레단 출신이신 바가노바 그때 당시에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두 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요즘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선생님들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런 게 많이 보급화되지 않았.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교한 지 얼마 안 그게 돼서. 딱 90년도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례도 많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예원학교를 다니는 이제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갔죠. 어마어마하게 큰 홀인데 그때 그 국립발레단 발레단실이 근데 많은 발레단단 학생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이제 그때 했는데 그때 선생님 두 분이 오셨는데 저를 너무 예쁘게 모시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물론 여기 좋은 선생님들도 많지만 러시아에 와서 한번 조금 아깝다. 그래서 좀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저야 물론 바로 그럼요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들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셨다가 한 6개월 있다가 그 선생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또 이제 한국에 특강하러 오셨다가 저한테 초청장을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부모님의 이제 엄마의 질문이 네. 지연아 너 꼭 가서 배우고 싶니? 네, 그냥 그 질문 딱 하나 그냥 하시고 저희 대답 그러면 듣고 중3 바로 때였네요. 네, 그게 이제 그 이듬해 중3 때였고 그래서 네. 이제 거기 저희는 3월부터 학년이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는 9월부터 시작하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네. 중학교 3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9월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는 예원학교에서 명예 졸업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다행히 네. 네. 중학교 졸업장을 네, 네, 그렇죠. 국졸될 뻔했어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요즘은 그래도 해외에서 지내는 게 그쵸. 예전보다는 많이 편리해졌잖아요. 뭐 통신 수단도 그쵸. 그렇고. 근데 그때는 잘 상상이 맞아. 안 가는데 전화도 어떻게 잘 그러니까요. 쉽게 못 하던 맞아요.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가 이제 9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련이라는 소련이었죠. 나라였고 네. 이제 딱 그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러시아로 다시 바뀌고 그때 제가 이민 가방으로 네. 지금은 그런 트렁크가 아예 없어요. 이민 네. 가방이라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거의 지퍼에서 사람 이렇게 키. 올리는 거. 네, 그래서 이만한 건데 이렇게 네, 사람 네. 키만큼인데 그 이민 가방으로 아마 제가 200kg를 들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랬냐면 식료품 돈이 뭐 이런 있어도 거. 네. 물건이 없는 그런 그런 살 수가 예, 없는 그때 상황이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휴지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조차도 네. 없었던 상황이라서 다 하나하나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됐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막 싸 들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 뭐 설탕이고 빵이고 다 배급. 네. 네, 그래서 한 가족이 뭐 빵도 2개 이상은 못 사고 다 배급제. 네. 네, 뭐 돈이 있어도 마트에 가도 텅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고 막 이럴 때고. 그리고 이렇게 딱 공항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옷이 다 까만 거예요. 까맣고 워낙 체구도 크고 네. 날씨는 추운데 또 러시아는 또 러시아하면은 눈이잖아요. 네. 또 혹독한 추위와 제가 그때 9월 달에 8월 말에 9월에 맞춰서 갔는데 그때도 이미 추웠고 다 똑같은 거의 외투를 입고 있고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도 나중에 봤는데 백화점에 가도 외투가 다 똑같은 게 그냥 옛날에 공산당 시절에 약간 그런 느낌이고 똑같은 게 쫙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화려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요. 다 그렇게 어두운 색깔에 다 비슷한 종류의 옷에 사람들은 얼굴이 무겁고 밝고 이런 얼굴도 없고 낮 3시가 됐는데도 캄캄하고 네. 춥고 무섭고 막 그 느낌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따리를 이렇게 껴안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네. 이렇게 다 뺏길 것 같고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거 도착해서 그럼 바로 바가노바는 기숙사가 있나요? 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네. 사실은 그때도 제가 바가노바를 들어갈 때도 그때 이제 몽골과 러시아가 아마 수교가 돼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서 그때는 몽골 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몽골 학생들은 많았는데 네. 외국인 학생이 그렇게 어린 나이 만 14세에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가 제가 또 처음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나중에 제 졸업할 때 말씀하시는데 지연아 내가 그때 너 14살을 받아가지고 혹시 네가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만 17세, 18세에서 2년 동안 연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예외가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계속 다니고 졸업까지.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후회 없을 거다. 이 학생을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받으셨는데 너무 어린 여자아이니까 혹시 네가 다니다가 어떻게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있었으면 나는 감옥에 갔었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큰 결정을 할 모험을 진짜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정식 학생은 이제 처음으로 그렇죠. 그 나이에 정식 학생은 처음이었었어요. 네, 네. 그러면 바가노바 생활은 어땠나요? 근데 거기 학생들도 다 빵을 배급받아서 먹고 그랬나요? 저희는 기숙사에 살면서 그 개별적으로 빵을 사야 될 때는 빵집에 가서 빵을 사니까 줄 서서 빵을 배급받아서 샀는데 저는 사실 혼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이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가 뭐 빵을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받은 거 가지고 친구를 줬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가족들이 있고, 그쵸. 엄마 아빠랑 동생도 있고, 뭐 형제들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받아서 주기도 하고, 네. 이제 뭐 그런 뭐 우유 뭐 급식 같은 것도 나오면 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서는 많이 그렇게 안 먹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줄 서서 진짜 너무 그 주라면은 진짜 이렇게 기억에서 안 지워지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첫 해 이제 들어가서 제가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2월생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이제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해서 친구들을 좀 불러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한국 음식도 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를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이렇게 한정돼 있는 수량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케이크 가게도 얼마 없고, 네.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면 거의 바로 이제 줄 사람들이 쫙 쓰면서 바로 이제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케이크 집에서 그 문이 그 넵스키에 있던 그 되게 유명한 도로 이름이 넵스키 프로스펙트라고, 그 바가노바 발레학교 앞쪽에 있는 큰 길이 있어요. 거기에 네. 이렇게 그 케이크 가게가 있었는데, 그 도로 밖 그 안에서도 꼬부정꼬부정 줄이 있다가 그 밖에까지 이렇게 쭉 길까지 나와 있었죠. 혼자서 이제 12월달에 눈만 이렇게 다 감싸고 네. 이제 케이크를 줄을 한 사려고 1시간 반을 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문까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네. 근데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계산대에 가서 무슨 표를 계산을 받아야 돼요? 해서 네. 표를 받으면 그 받은 표로 가서 이걸 주면 거기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요구한 거를 주시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 앞에 있는 사람까지 그 이제 계산하는데 딱 갔는데 끝났대요? 오늘 케이크 끝이에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조금 어른이거나 거기서 오래 산 사람이면 진짜 뭐 다 똑같은 감정이겠지만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막 그러면서 나왔을 텐데, 진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이 그냥 약간 좀 매서운 성격이었어가지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 케이크 하나 때문에 너무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이렇게 되게 서글프고 슬프고, 엄마도 없고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처음 맞는 생일이었는데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네. 되게 그 케이크 정말 그러니까 그 러시아 초반의 생활들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실은 힘들고, 지금 다시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때 시대를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남아있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몰라서. 네. 네.